안정된 삶, 성공적인 직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술 하나만을 위해 떠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폴 고갱인데요. 오늘 이 남자의 아주 뜨거웠던 삶과 예술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의 삶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두 개의 세계입니다. 왼쪽은요, 그가 박차고 나온 문명 세계, 파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원시의 파라다이스, 바로 타히티죠. 아니,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인생과 그림을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가 뛰쳐나오고 싶어 했던 그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참 놀라운데요. 고갱의 첫 시작은 예술가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파리 금융가에서 아주 잘 나가는 주식 중개인이었거든요. 돈도 잘 벌고 가정도 꾸린 평범한 가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무려 11년 동안이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림이라는 열정을 딱 발견하고 나서는 1882년에 망설임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전업 화가의 길로 뛰어든 겁니다. 정말 빠르고 또 아주 결단력 있는 전환이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잘 나가던 증권맨에서 하루아침에 무명 화가로 그의 예술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때 파리 화단은 인상주의가 완전 대세였어요. 뭐냐면 빛에 따라서 변하는 찰나의 순간, 그 인상을 보이는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고갱은 이걸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건 싫다. 내 안에 있는 감정, 어떤 영적인 의미,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담하고 상징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갱이 만든 이 새로운 스타일을 우리가 종합주의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눈앞의 현실에다가 화가 자신의 느낌이나 기억을 합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 황색의 그리스도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온통 노란색이죠. 이건 실제 색깔이 아니에요. 고갱이 느낀 어떤 신앙심, 그 영적인 감정을 노란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나는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바깥 세상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그 비전을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는 거. 이게 바로 고갱 예술 철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갱의 예술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1888년 아르에서 보낸 구주. 두 천재는 노란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정말 불꽃 튀는 영감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예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한다는 고흐와 내면의 상상을 그려야 한다는 고갱. 이들의 논쟁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유명한 귀절단 사건으로 말이죠. 동료와의 끔찍한 파국, 그리고 유럽 문명 전체에 대한 화멸. 고갱은 결국 모든 걸 뒤로 하고 진짜 낙원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에게 당시 유럽은 너무 인공적이고 뭔가 타락한 곳으로 보였어요. 그는 진짜 순수함, 꾸밈 없는 아름다움을 원했고 그게 바로 원시적인 세계에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1891년 그는 머나먼 남태평양의 섬 타히티로 향합니다. 문명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파라다이스를 찾아서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세상이 이후 그의 예술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의 타히티 그림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원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신화, 그리고 이국적인 자연,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는 타히티 사람들을 그저 이국적인 모델로 본 게 아니에요. 깊은 존엄성과 내면 세계를 가진 존재로 그렸죠. 그의 시선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아우라를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던 낙원에서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최후의 예술적 유언을 남기기로 결심하죠. 1897년 고갱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서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의 필생의 역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삶, 아니 인류 전체의 삶을 담은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고대의 두루마리 운서를 읽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봐야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그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제 오른쪽의 아기는 탄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림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과 한창 때인 성년기를 보여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에 저 노파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정말 한 폭의 그림 안에 인생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던진 예술가 고갱, 그는 과연 현대 미술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엇보다 색을 해방시켰어요. 이제 색은 보이는 걸 똑같이 따라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이건 나중에 야수파나 표현주의, 그러니까 마티스나 피카소 같은 20세기 거장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또 문명을 거부하고 떠난 그의 반항적인 삶 자체는 예술가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현대 예술가의 어떤 원형,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갱은 평생을 바쳐 낙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찾던 진짜 낙원은 타히티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강렬한 색과 형태로 창조해낸 예술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낙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어딘가에 있어서 찾아야만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곳일까요?